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볼 때는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대체로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일단 한반도에 방석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세계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세계는 어떨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도 세계 각국은 각자 자기들의 위치에 방석을 놓고 앉아서 세계를 바라보기 마련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세계 각국은 또는 그것을 뭉뚱그려서 세계는 언제 한반도를 보는 것인가? 근래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면 북한의 핵이 의제일 때 한반도를 봅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세계의 어젠다로 되었을 때 그때는 노스코리아, 북한이 한반도를 대표합니다. 사우스코리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에게 한반도란 북한이 있는 지역, 이 한반도는 어떤 곳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북한이 있는 곳인 한반도, 이곳은 세계의 화약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뿐 아니라 화약고가 몇 곳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진짜로 폭탄 공격을 할 세계의 어딘가를 향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으로서는 1위로 꼽히는 곳입니다. 2017년 초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로부터 그 이후에는 이러한 북한 비핵화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후퇴한 적이 없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뜻이 다소 다의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좀 과장을 하면 정말 핵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떤 속마음이든 상관없이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국가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하반기가 되면서 대단히 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세계의 이러한 관심, 2017년 한 해 동안 세계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비핵화하자, 이렇게 하는 세계의 관심에 북한이 화답을 했던 겁니다. 김정은은 그러한 세계의 관심을 이제 북한이 세계 핵클럽에 가입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그 관심에 어떻게 화답을 했느냐. 핵실험을 하고 ICBM 발사 실험을 하는 것으로서 화답을 했습니다. 정말 북한은 핵클럽의 멤버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런 것을 실력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이렇게 되자 사우스코리아, 이 한국 내에서
제도권을 포함하는 종북 세력이 기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클럽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그 핵클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을 우리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화답, 그것은 애초에 세계의 눈길과는 서로 엇갈리는 그러한 화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 하는데 더욱 의견의 일치를 보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2017년 하반기에 세계가 이야기하는 이 북한 비핵화, 그것은 뜻이 이제 서서히 하나로 모여가는 과정에서 아직 둘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하나로 모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북한의 미온적이던 입장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까지는 세계는 아직은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다. 사우스 코리아는 북한의 인질이다. 북한에게 피해자의 입장에, 피해 당할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런 인식이 그때까지는 있었습니다. 2017년 말에서 2018년 4월에 이르는 이 기간, 그동안은 문재인의 평화쇼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의 평화쇼는 그 관객이 아주 좁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쇼의 귀비는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북폭의 버튼을 누를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문재인은 매일 트럼프를 보고 매일 트럼프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끔 트럼프와 대화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래서 트럼프와 문재인이 한 팀이라고 가는 곳마다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이 달랐죠. 문재인은 단지 트럼프 TV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가끔 전화 통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실제는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의 평화쇼에 직접 출연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조연으로 출연했던 문재인의 평화쇼. 물론 이 평화쇼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항상 그 막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을 포함해서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 그대들은 유능하다. 나는 그대들을 좋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연으로 출연하는 바람에 문재인의 평화쇼는 제법 흥행에 성공한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쇼가 트럼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세계인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계기에 세계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훨씬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자신들이 얻은 정보만큼, 자신들이 이해한 만큼 훨씬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비핵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북한이 진짜 위험한 화약고다 하는 데 대해서 납득을 했습니다. 문재인이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폭의 버튼을 누를 자들이 대폭 늘어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 기간 동안 세계는 문재인의 평화쇼를 대놓고 외면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6월에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 이것을 강대국들은 그것을 전혀 비핵화 회담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어땠을까? 글쎄, 어땠을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걸었던 정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언에는 잘 보면 마치 그것이 별을 심어 놓은 논길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만일 그것이 벼처럼 보였고, 그리고 벼처럼 보이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면서 걷자 이러면서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비핵화 회담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김정은과 문재인은 원래 그들이 작성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계속 쇼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약속을 하고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리고 나서 말을 바꾸고 약속한 문구를 해석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인질이나 유고를 가끔씩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비핵화 회담에서 했던 약속들은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언제나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친북이냐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북한과 문재인에 대해서 오케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럴까? 잘 보면 그의 이러한 처신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처세술을 닮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김정은과 문재인은 참 버릇없는 애들처럼 굴었습니다. 오냐 오냐 하면 하레비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런 애들 말입니다. 애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인간이 있다면 하레비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겠죠. 이 버릇없는 애들인 김정은과 문재인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쯤 되었으니 더 이상 핵에 있어서는 북한 앞에 이제 강대국도 별 수 없다.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지요.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소위 문재인식 외교 수법으로 요리를 하려고 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변함없이 한 길을 계속가고 있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18년 6월 이후 세계는
북한에 대한 분석을 끝냈고 결론도 냈다. 그런 것이지요. 2017년 초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결국은 핵탄두라든지 ICBM을 쓰지 않겠다.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 그것을 약속하라.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도 된다는 그런 것을 좀 증명을 해달라. 이것이 세계의 비핵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이후 북한의 비핵화는 세계가 요구하는 비핵화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북한이 약속을 하든지 북한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가능하면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이제 북한의 생각을 알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위험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세계가 결정하자. 그리고 결론은 한 가지다. 북한이라는 화약고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세계는 한국을 또 이렇게 인식한다 하는 점입니다. 크게 바뀐 것이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 아니다. 이제 한국은 북한과 공범이다. 또 한국은 미국 편이 아니고 자유세계 편이 아니고 심지어 중국 편이나 러시아 편도 아니다. 한국은 오직 김정은 편이다. 세계가 이러한 결론을 또 내렸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현재 한반도는 세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유대 관계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은 문재인이 왕따당하고 천대받는 것을 줄곧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공개적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래서 ROK라고 부르겠다. 북한과 천칭저울의 한쪽 끝에 노스 코리아를 두고 다른 쪽 끝에 사우스 코리아를 두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ROK로 부르겠다고 한 지 정말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위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어디를 가든지 북한을 손잡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는 ROK로 있을 수 없게 되었죠. 태극기도 밖에 내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이야기하는 마당에서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한반도기가 모든 것을 대표했죠. 또한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 이제 한국을 노스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 이 한반도를 그렇게 부르는 대신에 세계는 투 코리아즈라고 부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남측과 북측이라는 의미라는데 유의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화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지금은 이곳이 국가로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남측이라고 부르고 북한을 북측이라고 불러서 둘을 동격으로 둔 다음에 김정은과 문재인을
투코리아즈 혹은 남측과 북측의 리더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라든지 좌파 세력들 여러분들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문재인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왕따 당하는 이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그 점이고 이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짓밟기 이것은 세계의 오락이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모두 문재인을 왕따시켰습니다. 혹시 외국의 정상이나 외국의 어떤 단체의 대표를 만날 때는 선물부터 보내라. 그러면 한번 만나줄게. 이런 식이고 또 어떤 때는 선물만 받고 그 다음에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웃으면서 접근할 때는 항상 무엇인가 받아갈 것을 기대하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아무리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대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관계에서의 인심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주변에서 체감하는 인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파렴치한 자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에게 파렴치하게 대하는 것은 지금 이 21세기에는 흠이 되지 않습니다. 강대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코가 깨어서 그래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전 공사를 탈원전 국가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애초에 비논리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전은 다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원전 공사를 맡겠다. 그리고 원전 공사를 하고 나서 관리도 맡겠다. 자기 나라의 원전은 폐기하면서 이것은 폐업 세일을 하는 곳에서 20년짜리 보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면 어리석은 구매자가 되겠죠. 탈원전에 앞장을 선 우선 그 탈원전의 어떤 사상적으로 그것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떠나서 덜컥 탈원전을 시행에 들어가 버린 선언을 하고 행사를 하고 이것을 한 문재인이 원전을 수주하겠다고 쫓아간 곳은 거기에서 그 경쟁을 하겠다고 한 말은 결국 러시아에게 칼을 뽑은 것이 됩니다. 러시아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탈원전 국가여서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 투여서 이렇게 홀대를 받는 것이다. 이쪽을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원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 욕심껏 무엇을 해보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말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이 짓밟히는 이런 일이 계속된 2018년 거의 5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한국은 그 어떤 나라하고 관계에서도 다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로 스스로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을 돕겠다고 좌파 계열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나서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그 원초적 감정, 바꿀 수 없는 그 빨갱이에 대한 증오심,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고 있죠. 어떻든 이런저런 연기를 피워서 김정은 답방을 가지고 평화쇼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서울 방문이라고 하는 참 무모하고 의미 없는 이 평화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문재인이 하고 싶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은 물론 세계와의 관계하고 동일하게 을입니다.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서두르고 있죠. 만일 이 일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김정은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도 김정은이 무엇인가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느껴서 그래서 문재인이 제시한 그 쇼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 구출작전이라고 했을 겁니다. 거기에 김정은이 동의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 구출작전이라고 써놓은 그 파일은 실제로는 문재인 구출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든 둘 다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들이어서 우리가 그들이 누가 누구에게 속는지 이것은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은 어쩌면 서로 자기가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든 문재인이 말하는 이번의 이 평화, 이것은 그 평화라는 것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결국은 도박 중독자가 한탕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이번에 한탕만 성공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도박 중독자의 그 말, 그것은 결국 그의 유언이 되고 말곤 하죠. 현재 한반도의 위기는 점점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소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정보가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한강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한강 이북 쪽에 있는 서울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 주민들은 이제는 다 죽었다 하고 비명을 질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강력하게 거기에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죠. 평온했습니다. 문재인은
핵해제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심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백두산 지역의 회정리, 영절이 여기 미사일 기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 느슨한 그런 사고방식이 또 드러납니다. 저 ICBM 때문에 미국이 걱정을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릇 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는 정복당에 마땅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소소한 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국방에 무심한 국민들, 그리고 문을 열어놓는 문재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이 전쟁을 부르고 있다. 그것만큼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에는 북한의 핵탄두가 100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핵탄두가 100개가 아니라 그때까지 가지 않고 70개인 현재라고 하더라도 강대국은 그런 핵클럽의 멤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친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좌파들은 친북이면 내 나라를 팽개치고 북을 위해서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러시아가 친북일 때는 북을 위해서 러시아를 버리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북과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의 이득을 가져갈 뿐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을 핵클럽 멤버로 앉힐 생각이 애들식으로 말해서 정말 1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호 억제라고 하는 핵클럽의 논리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맞는, 세상 모두가 다 맞아도 단 하나 안 맞는 곳을 찾아라 하면 그것은 북한이요, 김정은이기 때문입니다. 핵 보유국들이 가장 안 믿는 그것이 바로 북한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북한은 명실공히 테러 집단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과 공범으로 이제는 의심 없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남한을 어떻게 보느냐? 남한이 미소를 지으면서 접근을 하면 남한 뒤에 따라붙은 북한이 뛰어나와서 자기들을 때려 눕히고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이러한 남북이 협업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대범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는 의외로 꽁하는 그런 타입이지요. 물론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통제하는데 그다지 성공하지도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북한을 아주 머리 아픈 상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한테 쩔쩔맬 정도의 그런 약한 나라는 아니죠. 시진핑에게 북한의 핵탄두가 역시 신경 쓰일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심한 작은 일에 신경 쓰는 시진핑으로서는 이번에 알려진 백두산의 미사일 기지, 그것을 대단히 싫어할 것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는 언젠가
손을 볼 것이다. 이러한 것이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위험하다. 그런 상황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거리를 참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비워놓고 대한민국의 바다를 비워놓았습니다. 육지에서는 DMZ의 지뢰를 치워주고 그뿐 아니라 우리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력이 되어야 하는 육군을 군에서 저 뒷방차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육군을 배제한 것이죠. 그가 한다고 했던 국방개혁은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하고 열의도 없고 그리고 간혹 눈치 보일 때마다 무기 도입한다 하는 뉴스를 내보내는데 그것은 모두 2020년 이후의 일입니다. 사정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때까지 그저 곤란할 때마다 써먹는 비현실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그 무기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처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폭 버튼을 누를 사람은 오직 트럼프다. 트럼프가 가장 악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를 사로잡으려고 온갖 애교를 떨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빼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세계화 인식이 같다. 북한 저거는 어떻게 되었든 통제해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통제해 줄까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한 명 빼고 다 반북이 되어버린 것이죠. 북폭 버튼을 누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트럼프를 믿고 안심하면 될 것인가? 트럼프는 자기 국민과 세계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유비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사랑해도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원하면 북폭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성숙되고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국가로서의 위상이 추락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은 을이라고 이제 인식을 통일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과 친북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는 한 이제 한국은 북한과 함께 세계의 화약고로서 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한반도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